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이야기 드리는 건매경매 김양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매경매 김양수가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물건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잠깐 좀 짚어볼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왜 어려운 것인지 이 이유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부동산이라든지 이 법규에 대한, 민법 경매에 대한 법규에 대한 내용이 좀 지식이 부족하면은요,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난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을 그러면은 어려우니까는 그냥 패스해 버린다,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통과해 버리고 더 이상 뭐 다른 쉬운 물건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쉬운 물건에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쉬운 물건은 경쟁이 많죠. 많은데 또 어려운 물건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죠. 그게 또 단점인데,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충분히 자기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실력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런 물건에서 제법 경쟁 없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상대적인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역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물건도요, 뭐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오산에 있는 물건입니다. 경기도 오산동 874-3번지에 있는 것인데,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로 인한 형식적 경매로 해가지고 나왔네요. 근데 이 물건이 왜 어려우냐? 형식적 경매로 나왔습니다만은, 물건 전체가 나왔습니다만은, 건물은 나오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전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토지의 지분권자들 중에서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네요.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경매로 나왔다. 이러면은 상당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가등기가 나와 있는지, 가등기 물건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산에 있는 이 물건의 위치를 보기 전에 한번 이 물건이 위치한 용도 지역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고 면적은 16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도로에 큰 대로변에 접해 있고, 땅도 165평방미터 정도 되어 있고, 특별하게 뭐 법리적으로 뭐 난해한 부분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은 동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 상업지역인데 이 물건이 자, 끄고 인근에 여기 상당히 구도심의 일반 상업지역이네요. 오산역하고도 상당히 가까이 있고요. 가까이 있고, 현재 요 자리를 한번 로드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게 있는 곳이네요. 이게 있는 곳인데, 일단 옆에 건물들 보면은 상당히 높이 좀 올라가 있는 것이 있는데, 요 물건이 있는 땅이 나온 겁니다. 전체가, 땅 전체가. 땅 전체의 소유자들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체 면적이 경매로 나온 것이죠. 경매 신청 채권자는 뭐 서해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의 뭐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차 관계 이런 것은 민법적인 내용이니까는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뭐 학원이나 이런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물건이 현재 4억 8,700에 감정이 되어 있고 49%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주인을 못 찾아가고 있네요. 못 찾아가고 있는 이유는 변경이 돼서 못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49%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간단하게 여기 다들 겁을 내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형식적 경매로 나오기 전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물건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위쪽에 보면은요, 공매로 이렇게 낙찰된 사연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옛날에 이게 언제 낙찰이 됐습니까? 지분이 이 상태에서 나왔을 때 전체 면적 중에서 지분이 나온 거예요. 총 면적 165평방미터 중에서 대지 15평방미터가 나왔는데 2,900에 70%로 지분을 낙찰을 한 분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분이 가져가고 난 뒤에 이분이 낙찰받고 잔금을 냈겠죠. 내고 난 뒤에 다른 지분권자들하고 어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있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추정을 추정을 해보면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추정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물건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 등기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이제 토지의 역사가 보이죠. 상속받은 상태에서 쭉 있는데 이 상태에서 누군가의 이제 지분이 공매로 나왔겠죠. 예전에 공매로 나온 상태고 압류되고 공매로 나왔고 공매로 이제 낙찰받고 난 뒤에 여기 예상했던 대로 서해 주식회사라는 곳이 낙찰을 받았네요. 낙찰받고 서해 주식회사는 낙찰받은 지분의 전부 이전 청구권, 청구권 가등기를 해놨네요.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공유물 분할 청구를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진행을 했겠죠. 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상당히 좀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갖고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어쩌면은 뭐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로 사실관계 그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49%까지 떨어지니까는 일반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잘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물건에 대해서 저렴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요, 아마도 이 채권자분께서 이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전체를 낙찰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지분이라든지 법정지상권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고 있는 채권자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분은 누군가가 이 토지를 채권자가 낙찰을 받든 제3자가 또 낙찰을 받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위에 있는 지상 건축물까지도 또 완벽하게 취득을 해서 완전한 부동산 물건으로 만들기까지에는 또 다른 새로운 작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물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낙찰을 받고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또 누군가가 낙찰을 받든지 채권자가 낙찰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또 문제가 남겠죠. 그렇게 된 상태라면은 법정지상권의 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또 지료 청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세팅을 계획을 잡아놓고 진행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경매 전형적인 경매 투자의 아주 전형적인 투자 모형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물건들은 일반 경매로는 일반 매매로는 도저히 매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경매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건축물까지도 소유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가 있는, 그리고 또 나중에 상가를 또 낡은 상가를 없애고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작품이 될 수 있는 땅도 작품이 될 수 있는 물건도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좀 다소 난이도가 높지만은 투자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경쟁 없는 그런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투자자가 되려면은 좀 더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게 된다면은 이런 물건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지 투자의 정석을 말씀드리는 건매경매 김양수였습니다. 이 물건 한번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